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고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과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일 텐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강동석입니다. 2012년 여러분 열심히 달린 여러분을 위해서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연말 특집 준비했습니다. 2012년 시장을 분석하고 내년 2013년도 시장에 대한 전망과 또 전략을 함께 들어볼 텐데요. 7인의 전문가와 함께 할 겁니다. 2주 동안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02-3253-2631, 013-3366-0110 무료 문자입니다. 네, 그럼 연말 특집으로 준비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7분의 전문가 중에 오늘 만나보실 분은 정인경 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네. 있습니다. 뭐 주식시장에서는 2,000선도 넘었었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1,980선까지 또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정인경 소장님, 올해 시장 뭐 분석하시기 전에 지난주 시장부터 먼저 분석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모든 이들이 전망하는 대로 FOMC가 추가 양적 완화 발표를 함에 따라서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치로 본다라면 지난주에는 이 빨간 것처럼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 빨간색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졌고요. 1.92% 상승한 1995 정도까지 상승하는 기본적인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상승세가 일봉에서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단기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서 시장의 중장기적인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한 다음에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본다면 주봉의 상승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지금 흐름의 하락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2034, 2035 이 정도까지의 상승이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만약에 거기가 장벽으로 발생해서 거기서 미뤄진다면 시장은 다시 재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진입하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은 주봉에서의 상승세가 전환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주봉 상승세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번 주 시장 상황에서 꼭 체크해야 될 부분들, 뭐 주요 일정과 간단한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죠. 네, 이번 주에 주요 일정 및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정에서 중요한 것은 월요일부터 쭉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의 흐름은 국내적인 흐름보다는 글로벌 경제 흐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국 경제 지표를 저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것은 화요일에 미국 3분기 경상수지 발표가 있어서 이 수지의 발표의 예상치에 대한 고와 저에 따라서 시장이 큰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쭉 이어지는 주택,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발생을 합니다. 미국의 주택과 부동산 경기 지표는 실질적으로 연관된 건설업의 고용이라든가 그리고 모기지론에서 시작됐던 미국의 금융업의 재정 안전성 그리고 그에 따른 자산 효과에 따른 미국의 소비의 정진이라는 파급 효과 때문에 시장의 지표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택 관련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일정을 보면 모든 분이 아시겠지만 수요일 날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최근에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시장의 참가자들이 둔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대 대통령 선거가 어느 분이 당선되더라도 시장에서는 큰 요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히려 금요일 날 벌어지는 미국 의회의 회기 마감이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계속 올해 주식시장 하반기를 달고 왔던 미국의 재정 절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12월 21일이 올해 의회 회기가 마감되는 날입니다. 이때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의 재정 절벽 관련된 절충안이 제시가 되고 또 그날까지 상하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재정 지출이 삭감되는 재정 절벽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미국의 의회 회기 마감이라는 금요일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의 재정 절벽 절충안이 어떻게 제시되는지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도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여담이지만 금요일 날은 굉장히 중요하죠. 몇천 년간 쌓아왔던 마야 달력이 지구 종말을 나타낸다고 그러죠. 이날까지밖에 달력이 없어서 지금 전 세계가 덜썩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만약에 미뤄왔던 일이나 미뤄왔던 말이 있다면 여러분 12월 21일 이전에 하십시오.
세상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체감하는 확률은 50%입니다. 그 일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거나. 그래서 아무리 가능성이 낮은 일이라도 여러분에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미뤄왔던 일이라면 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부터 해볼까요? 네. 원수야, 윤수야, 범수야. 아빠가 너희들 사랑한다. 애기 엄마 고맙소. 예, 일정이 이렇고요. 네. 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종말론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네. 내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사모님 성함이 연서 엄마가 아니라 제 자제분이 연서라는 일도 알게 됐고요. 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네, 정인경 소장님께 지난주 시장 분석해 봤고요. 본격적으로 연말 특집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2012년 시장 분석과 또 2013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인경 소장님, 올 한 해 시장 또 어떻게 보셨고 내년도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2012년 주식시장 분석 및 2013년 주식시장 전망이란 이 거창한 타이틀로 제가 오늘 먼저 시작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시장에서는 저보다 뛰어난 전문가가 많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이 국내적인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동향에 따라가다 보니까 정보의 양에서 급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오늘 저는 먼저 주요 정권사의 분석 및 전망을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런 다음에 저희 RB투자연구소의 기술적 분석 및 전망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정권사의 2012년 분석을 보면요. 누구나 간단한 얘기를 합니다. 이 간단한 것을 요약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2012년의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이 다양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발생했고요. 미국에서 재정절벽이라는 또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의 어떤 지도부의 교대로 인한, 교체가 아닌 교대라고 요새 표현을 쓰죠. 교대로 인한 어떤 변동성. 이러한 불확실성이 다양하게 존재하다 보니까 시장의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투자가 쏠림이 심화됐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의 위기로 닥쳐서 글로벌 경제 둔화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 실적은 당연히 글로벌 경제 둔화라면 경쟁력과 혁신을 갖춘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 실적은 악화가 됐을 거고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주가는 부진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1758에서 최고 2057포인트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이 2012년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2013년에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에 대해서는 2013년간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해결 조짐들이 다들 보입니다. 유럽 재정 위기는 독일의 총선으로 이어서 독일의 총선으로 말미암아서 분열보다는 통합이라는 것이 해결책이 제시될 것이다. 독일 경제가 유로존 통합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지만 역설적으로 오히려 유로존 통합 때문에 환율에서의 가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총선은 유럽의 분열보다는 재정위기에 통합적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의 재정 절벽은 뭐 이번 주 금요일에 보면 되겠죠. 아니면 모든 정치인이나 투자자들이 크리스마스 연휴도 없이 대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해결적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착륙은 지도부의 성공적인 교대로 이제 중산층, 양극화를 없애는 쪽으로 해서 경기 부양 쪽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고요. 이러한 불확실성의 완화로 인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또 하나가 있죠. 일부 기사에 보셨겠지만은 채권 투자라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더 이상 미국 국채의 채권 수익률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투자 자산을 찾습니다. 채권은 미국 국채를 투자하지 않는다라면 위험 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관심이 증가할 거고요. 이러한 바탕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가 회복된다라면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거기에 바탕으로 2013년의 주가는 회복될 것이라고 주요 정권사들이 모두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권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800에서 2200포인트 정도에서 밴드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요. 최고로 밴드대를 전망하고 있는 데가 동양정권인데 동양정권이 1900에서 2400포인트 정도, 그리고 최저를 전망하고 있는 IBK 투자정권이 1700에서 2100 정도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각 정권사의 2013년 전망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네. 모멘텀이나 지표상으로는 이런데요. 실질적인 차트로 본다면 사실은 2013년 전망은 이러한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갈 것입니다. 앵커님은 어떤 게 더 실질성이 있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시나리오 1로 갔었으면 투자자 여러분들 그렇죠. 좀 많은 수익 얻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투자자들이 네. 사실은 시나리오 1을 원할 겁니다. 네. 이제부터 계속 상승하기를요.
시나리오 1은 이 주가 상승의 일봉에서의 상승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시나리오 2는 전강, 후약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요. 네. 시나리오 3은 전약, 후강입니다. 시나리오 2는 부분적으로 나타냈을 때 분기별로 나타냈을 때 1분기에 고점을 찍고 2분기에 조정을 보이지만 3분기 이후로는 재차 상승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이죠. 뭐 쉽게 말해서 시나리오 1은 긍정적인 전망치고요. 시나리오 3은 부정적인 전망치, 시나리오 2는 중립적인 전망치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증권사는 이 세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요? 당연히 시나리오 2 중립적인 전망치를 보일 겁니다. 중립적인 전망치로서 보여지는 것들이 다들 이렇게 1분기에 아까 말씀했던 처럼 시나리오 2죠. 상승을 보이다 2분기에 조정을 보이고 3분기에 재차 상승을 해서 4분기에는 고점을 찍을 것이다. 전약 후광을 나타냅니다. 중립적인 시각에 근거로서 상반기까지 불확실성 지속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조정이 나타날 것이고 하반기는 이러한 것들이 불확실성이 해결되고 경기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반등될 것이다. 그래서 전략으로 볼 때는 1, 4분기에 이익 실현을 하시고 2, 4분기에 저점될 때 저가 매수를 해서 3, 4분기에 이익을 누리라고 단순하게 전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실제로 주가 전망에 맞출 확률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가 전망에 맞을 확률은 뭐 가능성도 크고 작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50%입니다. 네. 간단하게 이게 맞거나 맞지 않거나. 그걸 하기 위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더 세부적으로 보면 상반기에 조정과 상승과 조정이 나타나고 하반기에는 계속 상승할 거다. 제가 주식시장에서 계속 투자하면서 개인 투자자한테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상반기에 안 좋고 하반기에 좋을 거다 그러면 하반기를 기억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요? 솔직한 얘기로 또 하반기를 내년 상반기 말쯤 되면 또 전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반기에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을 갖고 계시면 내년을 전망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점검 요인으로 보면요.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태리 총선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그거보다는 스페인이 전면 구제금융 신청과 미국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과 그리고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이러한 전망들이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보면서 지금 말한 대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건지 아니면 상승세가 꺾여서 조정 후 재상승을 기대를 해야 되는지가 판단이 될 겁니다. 이 바탕으로 해서 주요 증권사는 아까 보신 것처럼 1, 4분기 상승을 보고 2, 4분기에 다시 조정이 보여서 3, 4분기에 재차 상승할 거라는 전강후약이라고 다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주식 전망의 키워드를 보면요. 네. 첫 번째가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로 인한 유동성 효과입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처음 나타났을 때는 시장에 공포를 줍니다. 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아니고 이제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악재입니다. 예상하고 있는 악재는 시장에서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 그리고 짧게는 2011년 유럽위기 이후에 불확실성이 내년 2013년쯤 되면 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모든 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돼서 고용이 개선되는 이러한 미국 경제 회복의 지표들이 나타난다라면 그리고 중국에서 성공적인 지도부 교대로 양극화를 없애면서 소비가 과거와 다른 형태로 진화돼서 더욱더 소비가 많이 나타난다라면 글로벌 경제는 유동성 효과에 의해서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을 거라고 근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이익이 개선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글로벌 기업들의 화두는 저성장입니다. 저성장 경제 환경에서 어떻게 생존하느냐가 기업들의 화두였습니다. 그 저성장은 기업들의 양극화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저성장 속에서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한 기업만이 살아남고 거기에 도태된 기업들은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그 기업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는 그 경제에서 살아남은 기업들만 주식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업의 재무적 데이터라든가 시장의 기술적인 수급적인 데이터를 지켜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한 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밸류에이션이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아질 때는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이 모두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좋아지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볼 때는 저평가되었다고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계 자금의 유입으로 수급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정강 후약 하반기는 상승될 거라고 보는 거죠. 아까 말했던 대로 외국계 자금의 유입이라는 것은 위험 자산으로의 이동입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상승의 한계가 도달했다면 이제는 전체적인 자산의 사이클상 부동산이나 주식에 해당되는 위험 자산으로 이동될 것이다. 그러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이동한다면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서 저희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경쟁력이 상당히 투자자한테 매력적입니다. 중국에 바로 옆에 있고요. 이머징 마켓에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자유롭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로 외국계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재차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13년 주식 전망은 유동성과 밸류에이션과 수급이 개선돼서 상반기는 아직까지 불확실성 때문에 바로 상승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반기에서는 반드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 전체적인 증권사들의 주식 전망이었습니다. 네. 결국 올 한 해의 전 세계 화두였던 실물 경제 개선이 가장 시급해 보이는데요. 새해에는 부디 좋은 뉴스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증권사 전망 알아봤고요. 가장 궁금한 건 정희경 소장님께서 보시는 내년 시장 전망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바라보는 시장은 네. 그 모멘텀으로 볼 때는 최근에 그 경제 위기, 금융 위기로 발생되는 경제 위기에 대한 주식 시장의 동향은 일정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흐름을 본다면요. 연봉을 한번 볼까요? 네. 올해 2012년은 사실은 차트로 보면 전체적인 최근에 큰 흐름에 대비해서 상승폭이나 하락폭하는 이 진동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보시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고점 저점 여긴 폭은 작지만 고점은 높죠. 그런데 올해는 시작과 종가 그리고 저가와 고가를 합쳐도 최근 6년 내에 가장 작습니다. 가장 작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이 어떤 방향을 틀 거라는 것과 그리고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어떤 이정표도 되고요. 시장 참가자들이 어떻게 할지 전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명히 시장은 양봉입니다. 빨간색. 그런데 정권사에서 전망하지만은 분석을 했지만 올해는 모두가 시장이 약세였다고 얘기합니다. 지수는 소폭 상승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리고 실제로 주식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느끼기에도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체감 수익률에 의하면 시장이 약세였다고 전망하는 겁니다. 양봉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약세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시장이 저성장이고 어쩔 줄을 몰라하는 시장에서 일부의 경쟁력 갖춘 기업만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었다. 2012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봤을 때 최근에 주식시장과 경제위기의 동향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어떤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로 인해서 경제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급격히 하락을 합니다.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빠져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급격히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학습 효과에 의해서 과거의 미국의 대공황이라든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든가 이런 바탕으로 해서 디플레보다는 차라리 인플레가 낫다라는 생각을 모든 금융의 입안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에 의해서 시장에 무차별적인 정책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유동성 효과죠. 그래서 상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상승이 나타났을 때 시장의 참가자들은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게 실물 경제까지 전이가 됐나 안 됐나?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가 좋아진 건 없습니다. 유동성 효과에서 돈에 의해서만 내 자산 효과가 나타났을 뿐이지 실제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유럽 위기나 기타 여러 가지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시장에 돈들이 몰려갔던 거죠. 그 몰려가서 바탕으로 되는데 시장에서 유동성의 힘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올해도 하락보다는 지켜내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은 말씀드린 대로 실물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 참가자들이 불확실성에 기대기보다는 확실한 안전자산으로 돈들이 많이 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유동성 효과에 의해서 과거에 필적하는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큰 하락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소수의 경쟁력 갖춘 기업이 많은 상승을 하고 시장에서
차별화, 양극화가 이루어진 시장이었다.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봤는데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업종 분석도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업종 전망이 아니라요. 네. 2013년을 먼저 시장을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네, 업종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013년 전망을 함에 있어서 잠시만요. 2013년 전망을 함에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과연 2013년에 기술적으로는 어떠한 저항선과 지지선이 있는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봉으로 볼 때는 빨간색과 파란색 양봉, 음봉하다가 이때 변화되면서 변화가 됐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빨간색이었기 때문에 내년에 파란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초등학생처럼 전망할 수도 있고요. 네, 차트로 본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RB투자연구소에서 주로 보고 있는 삼선전환도와 일목균형표로 본다면 월봉을 시장을 볼 때는 주로 봐야 됩니다. 월간 차트로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종목은 주간 단위의 흐름과 월간 단위의 흐름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주식 시장의 흐름은 최소한 월간 단위의 차트로서 분석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월간 차트의 흐름으로 본다면 올해의 흐름은 큰 위기 후에 그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지되는 형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차트에서 볼 때 여기 녹색 선이 보이시죠? 이 녹색 선이 일목균형표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중요한 33선과 42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이동평균선에서 그 의미를 나타낼 것이고요. 그 단순히 얘기 드리면 3년이란 시간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삼선전환도, 일목균형표, 삼목3법, 동양에서 말하는 이 3이라는 기준이 모든 흐름에 있어서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봉으로 봤을 때 이 3이란 흐름, 3년이란 흐름이 어떻게 지켜지느냐, 돌파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흐릅니다. 그럼 앞에 한번 볼까요? 과거를 본다면 네, 과거에 3년의 흐름이 무너졌을 때 2008년의 흐름은 꽤 크게 이루어졌었죠. 이 하락일 때 이 녹색선이 3년이 무너졌을 때 흐름은 이 진한 선 10년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과 올해는 이 3년선이 지속적으로 지켜지다 보니까 계속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중요한 이유는 이 녹색선이 지켜진다라면 지켜지고 계속 상승한다라면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것을 하락으로 이탈한다라면 다시 10년치에 해당되는 이 선까지 재차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러한 불안정성과 안정성을 같이 갖고 있는 2013년이 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본다라면 주봉에서의 이 지금의 흐름은 연말 효과, 산타랠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의 기대치보다도 오히려 강합니다. 네, 그리고 일목균형표에서 네, 보시면 일목균형표에서 이 흐름상에서 상승의 흐름은 전환선을 돌파하고 그리고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하고 그리고 후행 스팬이 주가를 돌파를 하고 구름대를 돌파하는 모든 단계를 모두가 12월 5일 돌파한 후에 일봉의 상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아까 말했던 일간 차트에서의 이 상승의 흐름이 이 주봉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 네, 주봉의 흐름에서의 상승세는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흥분해가지고 땀이 나서 그러는데 땀 좀 닦겠습니다. 네. 땀 닦으시는 동안 한번 시장 분석 계속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볼게요. 예. 네, 이렇게 주간 흐름에서 네, 계속 추세가 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올해 보시면 2012년 5월부터 쭉 보시면 5월에 하락이 이어지고 나서 이 하락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재차 저점을 뚫지 못하고 하락으로 가지 못하고 상승도 아닌 하락도 아닌 이 박스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그랬죠. 네. 그래서 모두는 올라올 때 시장 참가자들, 특히 중장기 투자자들은 이 흐름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계속 말하지만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34, 2035가 해당되는 이 지점을 돌파한다라면 지금 하락으로 나타나 있는 이 삼선 전환도가 상승으로 빨간색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 일봉으로 연말에 일봉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주봉의 상승세까지 이어진다라면 주요 정권사가 말했던 대로 1, 4분기에는 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승세는 월봉에서 봤을 때 월봉에서도 지금 상승이 이탈돼 있죠. 그래서 재차 상승이 되기 위해서는 2100 월봉의 차트를 잠시 보겠습니다. 월봉에서도
지금 말했던 대로 확대를 해보면요. 이렇게 월봉이 하락으로 박스가 져 있죠. 이 박스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점이라는 것이 말했던 대로 2190입니다. 그래서 2192일 상승을 돌파를 한다면 더 큰 상승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주요 정권사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시나리오 2에 의해서 시장을 중립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라면 이 일봉의 상승은 지금 같은 연말에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를 대협상을 통해서 돌파를 하고 중국의 내년 정책이 사람의 기대치처럼 발표가 된다라면 이 일봉의 추세가 계속 이어져서 주봉의 상승세를 뚫을 가능성이 다른 때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2035 그 지점을 돌파를 해서 주봉이 상승세로 이어진다라면 1, 4분기는 계속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자들은 그 1, 4분기의 상승세를 이용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전체적인 실물 경제가 좋아지지 않고 단순히 정책에 의한 유동성 효과에 의한 이러한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월봉까지 재차 전고점을 돌파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르다. 그래서 1, 4분기를 고점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그래서 2190일은 돌파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고점으로 보고 저항을 받아서 재차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락을 이루어지고 나서 이루어지는 시간적 개념이 일목균형표에서 굉장히 중요시 나타내는 9와 26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6을 나타낸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월봉에 상승세가 이탈했고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전환선을 이탈한 시작점이 2011년 8월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2011년 8월 달에 이렇게 하락으로 나타나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일목균형표에서 시간 개념에서 크게 말해서 26까지는 그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뒤집어 보면 26 구간 정도 되면 시장이 큰 하락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방향을 다시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2011년 8월부터 26개에 해당되는 것이 2012년 지나고 2013년 9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망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목균형표에 의하면 2013년 9월을 전후해서 시장은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했던 대로 불확실성을 제소하는 글로벌 경제가 회복으로 갈 수 있는 지표들이 발생되고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가 좋아진다라면 2013년 9월을 전후해서 시장은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고요. 그 상승세는 과거의 월봉에서의 장세인 고점도 돌파해서 더 강한 상승세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목균형표에서 시간 개념인 26의 의미로서 내년 하반기에는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면에 시나리오 3처럼 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은 뭐냐면 내년도 9월 될 때 그 이전에 이 저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녹색선, 3년에 해당되는 이 녹색선을 하락으로 이탈한다라면 우연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올라져서 이 하락선을 3년선을 돌파하면 삼선 전환도 저점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1769.65, 1769.65를 하락 이탈한다면 이 3년선에서 밑으로 가서 10년선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학습효과에서 2008년에 경험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이게 이탈한다면 간다라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은 1, 4분기와 2, 4분기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여기를 지지받아서 계속 상승을 할 것이냐.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주봉에서 2035를 돌파를 한 다음에 그 상승세가 이어질 것인가. 그것을 판단해서 내년 1, 4분기와 2, 4분기의 투자 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3, 4분기에 상승으로 돌아설 것인가 아닌가는 3, 4분기 근처에 되면 저점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지받아서 상승의 흐름을 보이느냐는 충분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승의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간다라면 과거의 상승세를 돌파를 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는 과거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 않지만 학습 효과에 의해서 모든 재정 입안자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대공황이라든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발생을 했던 것은 그것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앙은행 총재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학습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로 가지 않으려고 어쨌든 인플레가 차라리 낫다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러한 급격한 하락이 나타난다면 또 다른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상승 쪽으로 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망도
계속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다는 어느 선에서 지지되고 올라갈 것인가 그것을 바탕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10년선까지 지지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게 조정을 보인 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 모든 판단은 월봉에서의 위와 아래, 밑에는 1700 저점 흐름으로 봤을 때 1769.65가 되고요. 고점은 2192.36입니다. 2192.36. 그래서 모든 정권사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 밴드대가 1750에서 아니면 1800에서 2200이 될 것이다. 이 흐름을 깬다라면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크게 달릴 겁니다. 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내년에는 하반기에 상승을 한다라면 이 두 개를 내년에는 뚫는 거를 보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내후년에는 재차 더 크게 갈지 모르지만 내년의 전망은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750을 깨지 않는다라면 다시 내년에도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약 후강의 형태로 조정 후 하반기에 상승하는 형태로 보일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저희도 RB투자연구소에서도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볼 때 1, 4분기 2035를 돌파를 해서 주봉이 종가가 돌파를 해서 간다면 1, 4분기는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의 흐름이 2192를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보고 확인을 하고 돌파를 한다면 어쩌면 시나리오 1처럼 갈 수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시나리오 2처럼 그 선을 돌파 못하고 재하락이 이루어질 거고 그 조정은 2, 4분기에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일목균형표상으로 봤을 때 내년 9월을 전후해서 시장은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급격한 변화는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볼 때 하락을 볼 수도 있겠지만 정책을 위반한 사람 볼 때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3, 4분기 이후는 상승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하지만 연말까지 과거의 고점을 뚫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정권사마다 2200을 전망하고 2400을 전망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내년에는 아직은 보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그 내후년에 그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그때는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RB투자연구소에서도 기술적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는 시장 전망이 부디 실현되길 바라는데요. 이제 업종 이야기 해볼까요? 업종 분석도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강의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위치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어느 누구보다 빨리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투자한 자금을 기업이 흔들려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위치가 되지 않는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을 따라 투자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따라하는 투자는 탑다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그 종목 좋다고 해서 종목을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좋다라면 투자를 하고 시장이 좋지 않다라면 쉬는 것이고요. 하지만 시장이 좋다,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신호는 굉장히 늦게 나타납니다. 모든 1800 기업의 평균치가 들어가니까요. 가중평균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업종이 됩니다. 시장이 안 좋더라도 상승하는 업종이 있고요. 시장이 좋은데도 하락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상승 추세에 있는 업종이거나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업종에 소속되어 있는 우량 기업을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확률상으로 유리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 연말이 지나고 나면 이 강의가 이어질 때 제가 업종과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2013년 전망이니까 2013년 전망치에서 어떤 업종이 상승세에 있거나 상승세로 전환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1800개 기업이지만 사실적으로 업종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에는 이렇게 26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더 코스닥에서는 업종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페이지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코스피에 대한 업종을 한번 보면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요. 크지 않고요. 업종에 대해서 볼 때도 월봉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이 월봉에서 흐름을 보시면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너무 작죠? 확대를 냈을 때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 음식료업이라는 업종은 어떻습니까? 월봉 자체가 상승 추세에 있죠. 네. 그래서 음식료업에 있는 투자자들, 음식료업에 있는 것들 대상이라든가 CJ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올해 굉장히 수익이 좋았을 겁니다. 상승세 이어지는 것들이 월봉에 봤을 때 2012년 2월 이후로 상승으로 전환됐고요. 이 상승의 전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투자했던 분들은 굉장히 좋았겠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상승세가 되고 있는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업종에 있는 종목을 들어가서 보시면 그 속에서 상승세가 되고 있는 종목은 또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선별 능력을 갖추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개인 투자자가 꼭 갖춰야 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6개 업종 중에서요, 보면 이 음식료업이 상승세가 있고요. 오늘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전체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 전망이니까요. 섬유, 의복 업종 어떻습니까? 주봉상으로는 8월 이후로 상승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서 이어지고 있는 2011년 이후에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이 하락 추세가 이탈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보는 기준에서 두꺼운 선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이탈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상승으로의 전망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되는 업종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섬유의복 중에서 어떠한 업종들이 가냐면요. 종목들이 아까 말했던 대로 내년에 중국 경제의 회복은 이전에 화학이라든가 기계 중심의 회복보다는 어쩌면 내수 중심의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정책을 잡고 있는 것들이 양극화 해소입니다. 그래서 중산층이라든가 서민의 경제 위주의 정책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소위 말했던 대로 섬유의복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저가들이 중국에 가서 꽤 많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랜드라든가 뭐 베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베이직하우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 중국에서 훨씬 더 높게 평가되는 이유들이 그 중국의 정책과 맞아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유의복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따라하는 투자자는 이것이 하락 추세를 이탈을 해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확인이 된 후에 들어가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섬유의복 업종은 상승 추세는 있지를 않다라고 해서 관망 쪽에다가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이목재 몇 년째 추세 없이 이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봉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좀 좁게 하면 2007년, 2008년 하락세로 돌파하고 나서 하락세로 접어들고 나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짧게 본다라면 이 주봉에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업종의 흐름을 나타내는 월봉 차트에서 볼 때는 추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학업종 최근 내년에 중국 내수의 진작을 바탕으로 해서 화학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모으는 투자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장을 그대로 따져하는 투자라면 하락 추세가 아직은 가지 않았습니다. 화학업종을 보시면 상승세가 그 좋았던 상승세가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이탈했지만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이 월간 차트에서 녹색선에 해당하는 3년치를 벗어나지 않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화학업종이.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상승으로 세계에 해당되는 이 정도까지 업종이 돌아간다면 화학업종이 갈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지금은 어떠냐? 상승 추세가 이탈을 했다. 그래서 이 업종은 관망을 하는 업종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약품 업종이요. 이 코스피에 있는 의약품 업종은 추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약품 업종에 관련돼서 꼭 관심 있게 볼 것이 뭐가 있냐면요. 코스피에 있는 의약품 업종은 대형 제약주입니다. 하지만 올해 뜨거웠던 거는 바이오주 그리고 중소형 제약주입니다. 중소형 제약주들이 주로 있는 곳은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보면 코스닥 제약주가 여기 있습니다. 코스닥 제약주의 차트를 보시면 아까 코스피에 있는 의약품 업종과 현격히 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다 본다라면 판단이 되겠지만은 의약품은 코스피에 있는 의약품이 아니라 중소형 제약주 위주의 코스닥에 있는 제약주에 투자하시는 것이 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의 업종에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이 업종을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코스피로 돌아가서 의약품 업종 봤죠? 비금속 광물 추세 없습니다. 관망만 하시고요. 철강금속 하락 추세입니다. 그리고 기계업종 추세 없죠. 그리고 최근에 이 주식시장을 올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이 전기전자 업종 상승세 추세가 있죠. 월봉으로 보았다면 삼성전자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겠지만 월간 차트로 보았다면 여러분들은 손절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서 수익을 훨씬 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이 코스피 업종 중에서는 상승세로 남아있는 업종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업종 내에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의료 정밀, 의료 업종과 관계없이 상승세가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송장비, 자동차와 조선이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지만 어쨌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이후로요. 2011년 연말 이후로 상승세가 이탈을 했습니다. 상승세가 이탈했을 때는 하락세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지받아서 재차 재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세를 한번 이탈했으면 과거처럼 이 뜨거운 상승의 흐름은 만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세를 이탈한 운수장비 업종도 관망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통업의 상승세가 이탈을 했죠. 그래서 유통업도 제외하고요. 물론 유통업 중에서 사실은 이 중에 일부인 홈쇼핑주는 성장주라고 해서 이거와 다른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지금 업종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고요. 추세를 이탈해서 관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가스업이 오히려 전기가스 업종이 이렇게 상승세로 들어서려고 하고 있지만 월간 차트에서는 아직도 상승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때 너무나 급격한 하락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 위주로 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 흐름은 업종을 상승세로 돌리고는 있지 못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밑에 간단한 것들 보면요. 건설업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압니다. 건설업 하락 추세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운수청고 하락 추세 계속되고 있고요. 통신업이 오히려 최근에 통신업이 추가적인 투자보다는 수익이 더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금융업 전체 4개 다 하락세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제조업도 추세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업종을 해보면 상승 추세와 비추세, 하락 추세의 업종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 상승 추세인 업종은 음식료업, 제약, 특히 코스닥에 있는 중소제약주 업종,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코스닥에는 IT 부품 업종, 이렇게 4개의 업종이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에 있는 업종에 제한을 해서 투자를 하시라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공격적인 투자자분이라면 하락 추세를 이탈해서 어쩌면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업종인 이런 홈쇼핑주인 유통업, 그 다음에 전기가스업, 통신업에 해당되는 우량 종목에 투자하시면 2013년에도 시장의 상승세와 업종의 상승세에 따라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수익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013년 시장이 불확실한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 불확실성 통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내가 투자하는 업종은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원칙을 지킨다라면 다른 사람과 달리 나는 수익을 안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겁니다. 2012년 여러분 수고하셨고 2013년은 원칙을 지키면서 마음 편안하게 수익을 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말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식쇼 스트라이크 첫 번째 감독님으로부터 정희경 소장님께 리얼베이직 차트를 통해 짚어본 2012년 시장 분석과 또 2013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way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코너 속의 코너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죠. 연말 특집 주식 스트라이크 퀴즈 이벤트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매일 전문가님께서 한 문제씩 퀴즈를 내주시면 방송을 잘 보고 계시다가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됩니다. 선물도 챙길 수 있고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요일의 퀴즈와 정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금융상품 가입, 2번 유가증권 매수, 3번 시설 투자, 4번 차입금 상환. 정답은 4번 차입금 상환이었습니다. 당첨자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고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네, 현재 RB 차트 상으로 상승 추세 있지 않은 업종은 1번 전기전자, 2번 음식료업, 3번 포스타 제약업, 4번 금융업. 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다면 정답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연말 특집이니까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RB 차트 분석을 보면은 상승 추세에 있는 업종은 음식료와 또 제약,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행운의 당첨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정희경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12월 17일 주식쇼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내일은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